안녕하세요. 2024 대한민국 나눔지수 컨퍼런스에 함께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나눔문화연구소 기초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금회에서는요, 모금과 배분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나라의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도 그런 활동 중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역의 나눔 지수를 확인하고 또 우리 지역은 얼마나 나눔을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나눔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고자 경년으로 17개 광역 시도의 나눔 지수를 도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나눔 활동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개인의 현금 기부하고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2022년 겨울에 나온 나눔 지수를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올해는 가을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 2시간가량의 발표와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이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서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황인식 사무총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보내오셨습니다. 인사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공동모금의 황인식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2024년 나눔지수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패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눔지수 컨퍼런스는 저희 각 지회별 또 지역별 나눔의 현황을 파악하고 또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눔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지탱해주고 또 공동체 이런 데를 함께 묶어주는 그런 중요한 우리가 그동안 갖고 온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가 각 지역별 나눔지수의 현황을 체크해서 보다 나은 나눔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 것들을 고민해보는 그런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별 모금 그리고 자원봉사의 전문가들이 전부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지혜와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나눔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는 대한민국 나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총 3꼭지로 준비했는데요.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와 발표 2를 맡았고요. 본 연구의 연구 책임을 맡은 저 김소영입니다.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발표는 나눔 현황에 대한 발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나눔문화연구소의 오양래 연구원 발표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발표를 맡으신 부경대학교 노범래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요. 노 교수님은 부득이 줌으로 함께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패널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남대학교 교양교수부 이종화 교수님 함께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자원봉사 분야에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김자옥 박사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기부 분야 전문가로 모금의 나눔문화연구소 최은숙 박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예, 여러분 첫 번째 발표 이후에 저희가 도출한 올해의 지역별 나눔지수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함께 잘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전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한 320여 분 신청을 해주셨는데 지금 약간의 이제 문제로 조금 참석자분들이 지금 속속 들어오고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사전 신청자들께 이메일로 요약 자료집을 보내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핵심적인 나눔 지수 현황 그리고 지수 그 다음에 지역별 보고서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지역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이제 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유튜브 더보기란에 보시면 저희가 요약 자료집 다운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보고서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기 나눔문화연구소 블로그를 통해서 PPT 자료 그리고 전체 보고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조금 1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1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1부 제목은요. 우리는 어떻게 나누며 살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네, 발표를 좀 진행을 할 텐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중간에 좀 소개해드리고 또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감을 써주신 분들 중에서 3분을 좀 선정을 해서요. 모금의 굿즈도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발표는 전달을 좀 잘 해드리기 위해서 사전 녹화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2023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한 2024 한국의 나눔 현황,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발표를 나눔문화연구소 오양래 연구원이 해주시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공동모금의 나눔문화연구소 오양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주제는 2023 한국의 나눔 현황입니다. 나눔은 여러 가지 하위 범주를 갖습니다만 이 발표에서는 기부와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한국 사회의 기부와 자원봉사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들은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기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한국인의 10명 중 2.3명이 기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부 참여율은 2015년부터 21년까지 감소하다가 23년도에 약간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10명 중 3.8명은 앞으로 기부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부 참여율보다 좀 더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한 사람들은 연간 58만 6천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평균 기부 금액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기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기부 참여율과 평균 기부 금액도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산이나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것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입니다. 10대에서는 10명 중 1명이 기부에 참여했고 40, 50대에서는 10명 중 3명이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60세 이상은 10명 중 2명이 기부를 했고 60대 기부자의 연간 기부 금액은 약 73만 원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성별로 살펴보면 어떨까요? 전체 남성 인구의 10명 중 2.2명, 여성은 2.5명이 기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남성 기부자는 평균 63만 원, 여성 기부자는 평균 55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즉, 더 많은 여성이 기부에 참여하지만 남성이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부 현황을 연령, 성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왼쪽의 그래프는 연령별, 성별 기부 참여율이고요. 오른쪽의 그래프는 평균 기부 금액입니다. 먼저 기부 참여율을 살펴보면 60대 이상을 빼고는 여성의 기부 참여율이 더 높았습니다. 앞서 확인한 결과와 동일하죠. 그런데 20대, 30대의 기부 참여율에서 성별 차이가 눈에 띄게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대 남성의 기부 참여율은 9%, 여성은 18.1%로 거의 2배 차이가 나고 30대에서도 남성은 19.1%, 여성은 30.3%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평균 기부 금액을 살펴볼까요? 앞에서 기부자들의 평균 기부 금액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특징은 20, 30대를 빼고 전 연령층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모두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더 높죠. 그런데 20, 30대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20, 30대 그룹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이 기부에 참여하고 더 많은 금액을 기부하고 있다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군복무로 인해 남성의 취업이 여성보다 늦어지는 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됩니다. 실제로 20대 여성의 고용률이나 취업자 수가 남성보다 훨씬 높다는 여러 통계 자료들을 볼 때 이러한 추측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겠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기부 참여율과 평균 기부 금액도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자가 기부한 절대 금액이 아니라 소득 중 몇 %를 기부했는지, 즉 소득 대비 기부금 비율을 분석했을 때의 흥미로운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노란색 부분이 소득 대비 기부금 비율인데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소득 대비 기부금 비율은 낮아졌습니다. 이 비율은 저소득 집단인 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인 구간에서 4.52%로 가장 높았습니다. 즉 저소득층이 기부한 절대 금액은 27만 원으로 가장 적었지만 그 기부금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로 가장 높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기부하고 싶은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사회복지 자선, 재난재해 지원, 환경보호 순으로 높았습니다. 21년도 응답과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 자선은 5.3%포인트 감소하고 재난재해 지원은 약 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포함한 여러 재난재해 위기를 겪으면서 이런 문제들이 기부가 필요한 분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모습이 보이는데요. 기부하고 싶은 분야로 30대 이후부터는 전통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자선에 대한 관심이 가장 컸지만 10대, 20대는 재난재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습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는데요. 10대는 약 14%에 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 60대 이상에서는 환경보호보다는 외국의 기아, 의료 문제와 같은 해외 구호 분야에 더 관심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기부를 할까요?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적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10대에서 40대까지는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부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10대에서는 학교에서의 기부 동참으로 인한 기부 참여가 25%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50대 이상부터는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한 이유가 더 컸고,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종교적 이유가 거의 30%나 되었습니다. 젊은 기부자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혹은 소속된 곳에서의 기부 활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참여하는 동기가 컸다면, 나이가 들수록 기부를 통해 스스로 느끼는 효용, 심리적 만족감 등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기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기부하지 않았을까요? 역시 경제적 이유가 46.5%로 가장 컸습니다. 기부에 관심이 없다는 점도 35.2%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부단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도 11%나 되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적 이유와 기부에 대한 무관심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죠. 그런데 10대에서는 기부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41%, 기부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7.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았습니다. 10대들이 기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하고 손쉽게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항은 2015년도부터 조사되어서 응답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기부하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이유는 63%에서 46%로 줄어들고, 관심이 없다는 응답은 15%에서 35%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기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기부단체를 못 믿는다는 응답이 2019년도에 14.9%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는 당시 2017년 말에 어금니 아빠, 새희망 씨앗 등 기부금 횡령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기부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그 이후에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부 모금단체의 노력이 더해진 덕분인지 기부단체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자원봉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한국인 10명 중 1명은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원봉사 참여율은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던 21년도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가 23년도 약간 상승했지만 아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진 못했습니다. 향후 자원봉사를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은 10명 중 2.5명으로 실제 참여했던 1명보다는 조금 더 많았습니다. 자원봉사를 한 봉사자들은 1년에 약 26시간을 자원봉사 활동에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평균 참여 시간도 역시 참여율처럼 계속 줄어들었지만 23년도에는 크게 증가한 모습입니다. 연령대별로 자원봉사 참여율을 살펴보면 1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10대는 10명 중 2.7명이 자원봉사에 참여했고 20, 30대, 60대에서는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에 쓴 시간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높아졌는데요. 60대 이상은 1년에 36시간을 봉사활동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 구분했을 때 남성은 10명 중 1명, 여성은 10명 중 1.1명이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참여율에는 큰 성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자의 봉사 참여 시간은 여성이 28시간으로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부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 역시 연령별, 성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왼쪽은 자원봉사 참여율이고 오른쪽은 자원봉사 평균 참여 시간입니다. 먼저 참여율을 보면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여성의 자원봉사 참여율이 더 높았습니다. 오른쪽 평균 참여 시간 그래프를 보시면 20, 30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원봉사 참여 시간이 더 높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 수준별로 자원봉사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율은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높아졌습니다.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집단에서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10명 중 1명이 채 되지 않았는데요. 600만 원 이상 고소득 집단에서는 10명 중 1.3명이나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원봉사 참여 시간은 전반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봉사활동에 쓰는 시간은 적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분야입니다. 이 활동 분야로는 생활 편의 지원, 환경보호, 문화행사, 주거환경 순으로 많았습니다. 봉사자들의 32.5%는 활동보조, 이동지원, 급식 반찬 지원과 같이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자원봉사 활동 분야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요. 10대는 환경보호에, 20대는 멘토링, 교육 등과 같은 교육 분야에, 30대 이후부터는 생활 편의 지원 분야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특징적인 부분들도 포착되었는데요. 20, 3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해외 봉사가 많았고 40, 50대의 경우 안전 방범 분야가 많은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원봉사를 할까요? 특징적인 점은 학교나 직장에서의 단체 활동에 동참하기 위한 봉사 참여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10대에서 그 비율이 훨씬 높았는데요. 10대 10명 중 6명은 학교에서의 단체 활동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또 2명은 진학, 취업을 이유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연령층에서 비슷한 패턴으로 또 단체 활동에 동참, 남을 돕는 것이 행복해서 돕거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한다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볼까요?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사람 10명 중 거의 절반은 시간이 없어서, 3명은 관심이 없어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요. 60대 이상의 경우 시간이 없는 것보다 관심이 없는 이유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기부와 자원봉사의 현황들을 17개 시도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부터 제주까지 17개 시도 단위의 기부 참여율과 평균 기부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분홍색 선이 2023년도 기부 참여율이고 노란색 선이 전국 평균인데요. 지역별로 상당히 편차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위치한 지역들을 찾아보면요. 서울, 울산, 세종, 경기, 경남, 제주 등이 크게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노란색 선 아래에 위치한 지역들은 부산, 대구, 강원, 충남, 전북, 경북이 눈에 띕니다. 또 보라색 막대 그래프인 기부 금액을 같이 살펴보면요. 울산 같은 경우는 기부 참여율이 24.7%로 평균보다 높지만 기부한 사람들의 기부 금액은 평균 35만 원으로 낮았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기부 참여율이
이 19.3%로 가장 낮았지만 오히려 기부한 사람들의 기부 금액은 57만 원 정도로 높았고요. 이렇게 보면 대구 시민 중 기부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기부자들의 기부 금액은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 지역의 기부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또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 기부자들은 얼마나 기부를 하고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시면 흥미로운 지점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의 지역을 뽑아서 지역 내에서의 기부 현황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이 가장 궁금해서 서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기부 참여율이 26.5%로 전국 평균보다 2.8%포인트 높았습니다. 서울 시민 10명 중 2.6명이 기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연령대별로 구분해보면 20대, 5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기부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들이 평균보다 더 많이 기부한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지역별 자원봉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지역별 기부 현황과 동일하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청록색 선이 2023년도 자원봉사 참여율이고 노란색 선이 전국 평균입니다. 기부처럼 자원봉사도 역시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지역들을 찾아보면요.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남, 제주 등의 지역들이 평균보다 더 많이 자원봉사를 하는 지역으로 나타났고요. 노란색 선 아래 지역들, 자원봉사를 평균보다 덜 하는 곳들을 찾아보면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처럼 큰 도시들이 자원봉사를 덜 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원봉사 시간을 나타내는 하늘색 막대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세종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참여율이 16.9%로 가장 높았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봉사 시간은 평균 15.9시간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했지만 들인 시간은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광주 같은 경우는요. 자원봉사 참여율은 10.8%로 평균 미달이었지만 평균 봉사 시간은 35.8시간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에서는 자원봉사 참여자분들은 적지만 이분들은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한 적극적인 자원봉사자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 현황 역시 이런 것들을 위주로 우리 지역 시민들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하는지,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보시면 많은 인사이트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서울의 기부 현황을 살펴본 것처럼 자원봉사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기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것과 달리 자원봉사는 전국 평균보다 2%포인트나 낮았습니다. 특히 10대의 경우 매우 낮았는데요.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10대는 10명 중 2명을 겨우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대도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또 여성분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특히 저조했습니다. 서울 시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어떤 집단에서 더 많이 끌어올려야 하는지 고민 지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지역 안에서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율이 연령대별로, 성별로, 소득 집단별로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저희 컨퍼런스에서 제공해드린 요약집에 실려 있습니다. 요약집을 다운받으셔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관심 있는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오늘 컨퍼런스에서 들었던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페이지를 한번 꼭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나눔 현황 또 지역별 구체적인 그림들을 살펴봤고요. 발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율 모두 2015년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코로나를 겪었던 21년도에 하락폭이 컸지만 23년도에는 반등하는 긍정적인 추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하지 못해서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기부 자원봉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항들, 기부하고 싶은 분야,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분야, 기부 자원봉사를 한 이유, 하지 않은 이유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때 연령이라는 변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나눔 행동의 동기와 관심사에 있어서 세대별 차이가 뚜렷했다는 건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젊은 세대가 기부하고 싶어하는 분야는 재난재해, 환경보호 분야이고 또 실제로 자원봉사에 참여한 분야도 환경보호 분야가 높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기부자들이 반응하는 새로운 모금 이슈를 개발할 때 이런 분야들을 고려한다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부와 자원봉사를 하지 않은 이유로 관심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특히 기부하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 이유는 점점 줄어들고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부 자원봉사 참여 양상은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 나눔지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7개 지역별로 나눔 현황을 진단하고 구체적으로 연령별, 성별, 소득 집단별 차이를 좀 확인해서 취약한 지점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 한국의 나눔 현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내용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2023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한 대한민국 나눔지수, 나눔의 현황을 좀 보셨습니다. 기부나 자원봉사의 현황들을 좀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지역의 기부율과 자원봉사율이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현황에 대한 이야기는 이후에 패널 토크를 통해서 조금 더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자, 이제부터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2024 대한민국 나눔 지수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 대한민국 나눔 지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순위가 나옵니다. 2024 대한민국 나눔 지수 1위는요. 나눔지수 126.9점을 기록한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세종시는요, 기부점수, 자원봉사 점수 모두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세종시가 아무래도 인구 구성이 동질적이고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분들과 그 가족들이 많으시나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2위입니다. 2위는 짜자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나눔 지수가 112.6점이고요. 자원봉사 점수도 116.5점으로 2위인데 기부 점수는 한 단계 낮은 3위 108.6점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기부 2위는 어디였죠? 네,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은 자원봉사 순위가 많이 낮아서요. 전체 나눔 지수 순위로는 7위에 그쳤습니다. 다음으로 3위 보시겠습니다. 3위는요. 나눔지수 105.5점으로 3위는 충북이 차지했습니다. 충북은 기부 점수가 9위임에도 자원봉사 점수가 110.5점으로 높아서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자, 다음은요. 나눔지수 점프 탑3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지난해 대비 순위가 많이 올라간 지역들입니다. 가장 순위가 많이 오른 지역이 바로 충북이었는데요. 충북은 기부율 점수도 많이 올랐고 특히 자원봉사 점수가 이전보다 많이 상승했습니다. 앞으로도 쭉 이런 기운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순위가 많이 오른 지역은 경남이었습니다. 경남은 연도별로 약간 등락이 있었지만 2023년 기준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축하합니다. 3위는 제주도고요. 제주는 지속적으로 순위가 높았는데 2위까지 올랐네요. 축하드립니다. 자, 기부와 자원봉사를 조금 나누어서 살펴볼까요? 기부 5위까지 한번 볼게요. 아까는 1, 2, 3위 봤으니까 4위는 경남, 그리고 5위는 울산광역시가 차지했습니다. 경남은 나눔지수 104.5점, 기부 자원봉사 모두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울산 5위는 기부 자원봉사 모두 5위입니다. 자, 다음으로 자원봉사도 5위까지 한번 볼까요? 4위가 강원도, 그리고 5위 아까 말씀드린 울산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이 더 궁금하시죠? 전체 순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접 우리 지역 찾으셨나요? 예. 여러분 오늘 전국에서 함께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자기가 사는 지역이 나눔지수 몇 점인지 한번 찾아보셨죠? 아무래도 순위가 낮은 지역은 다소 실망하실 수 있는데 다음해에는 기부 자원봉사 참여가 조금씩 높아져서 나눔지수도 올릴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 대한민국 나눔지수 발표였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여러분 나눔지수 발표 어떻게 보셨나요? 다 제가 지금 내가 있는 곳의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너무 영상이 금방 지나가서 혹시 미처 확인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영상 같이 한번 다시 띄워놓고 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나눔 지수는 여러분들이 아까 현황을 통해서 보셨던 지역의 기부율 그리고 자원봉사율의 평균을 중심으로 그 평균을 100으로 하고요. 그리고 표준 편차를 10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준화를 시켰고 이게 사실은 절대적인 수준이라기보다는 지역 간의 어떤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우리 지역의 표준화 점수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순위가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우리 지역의 나눔 지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의미가 뭔지를 아마 더 잘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이제 현황과 나눔 지수를 보셨는데 우리 패널분들께 한번 질문을 좀 던지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 패널분들 현황과 나눔 지수 보셨는데 먼저 나눔 지수 어떻게 보셨나 좀 궁금합니다. 제가 우리 최은숙 박사님께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떠셨어요? 네, 일단 그 나눔 지수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재밌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가 좀 다소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열심히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나눔 지수라는 게 이 관련된 어떤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한테 또는 우리가 복지 현장에서 이런 그 나눔을 좀 조직화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주는 그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우 감사합니다. 확실히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나눔 지수를 만들면서 사실 독자들 또 아니면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한 상태로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우리 이제 연구자이신 이종화 교수님께서는 이 지수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뭐 지역별로 지수를 비교한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고요. 또 한 가지 눈에 띄었던 거는 세종시의 나눔 지수가 굉장히 높았다는 점, 그리고 점수도 2위에 비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났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추가로 더 분석을 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세종이 항상 조금 높았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저희도 조금 많이 궁금함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자옥 박사님께서는 아마 서울에 계시기 때문에 서울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제가 나눔지수 100을 보고 서울시가 저렇게 낮은 자원봉사율을 순위를 갖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랐는데요. 저희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실 이제 통계청 자료 외에 1365 자원봉사 포탈이라는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눔지수의 그 자료를 보고 나서 자원봉사 포탈의 통계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 실제로 1365 포탈은 활동률하고 등록률이라고 하는 숫자를 같이 들어가서 지역별로 연령별로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하게 되는데 저희 연령별에선 저희가 20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활동률을 보이고 있다는 게 저희가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 60대가 굉장히 많은 활동률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통계청 자료하고 약간 좀 비슷한 기류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차이 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역별로 나눔 지수의 이야기는 저희가 실제로 등록률이나 활동률에 봤을 때
아직 그 비슷한 추이를 보고 있어서 뭐 세종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울산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높은 활동률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도 뭐 기부와 자원봉사가 잘 연결되는 것들을 좀 지점을 고민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수라는 것이 저희가 뭐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만 기부율 그리고 자원봉사 참여율을 토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토대가 된 현황을 얘기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양래 연구원이 저는 아나운서인 줄 알았네요. 같이 앞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이 발표해 주신 그 현황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그 나눔의 현황, 뭐 기부도 좋고 자원봉사도 좋고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좀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아까 얘기를 좀 해주셨지만 그럼 김재옥 박사님께서 혹시 자원봉사 현황 얘기 조금 더 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희 뭐 얘기가 나오면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등록률이라는 거와 활동률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주민 그 자원봉사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그 내용들을 이제 실증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통계청의 자료는 일반 시민들에게 묻는 거여서 그 내용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 조금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365 포털 중심으로 저희가 거기에 등록되거나 활동하게 하는 것들 더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에 대한 활동의 인식들을 확인하는 거에 더 노력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저도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현황을 봤을 때 연령에 따른 어떤 기부를 하고 싶은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기부의 어떤 율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다르다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령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있으셨나 좀 궁금한데 이종화 교수님 어떠셨나요? 저도 이제 연령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선 특별히 기부나 자원봉사 모두 다 60세 이상 이 고령자 집단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이 참여율은 이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어요. 모든 연령대에서. 이제 그렇지만 기부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자원봉사 참여 시간 같은 것들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거든요. 이제 그게 의미하는 바는 이 고령 세대의 기부자나 자원봉사자나 굉장히 이제 헌신적인 집단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데이터들을 보면 이 집단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된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이 사회조사 2011년 그리고 2013년 자료를 비교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같은 기간 동안 전 세대 연령대에서는 뭐 기부 금액이 한 10% 늘었다면 60대 이상은 한 20%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시간은 같은 기간 동안 한 10% 줄었는데 전 세대에서는 이 60대 이상에서는 한 5%가 오히려 느는 뭐 이런 장면들을 봤어요. 물론 정확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간의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이 고령 세대의 중요성, 이 나눔 분야에서 중요성은 뭐 점점점 이렇게 커지는 뭐 그런 트렌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령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이 사실은 기부나 자원봉사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에 젊은 층만 좀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고령층에 대한 여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뭐 자원봉사도 있지만 또 기부도 나눔문화연구소나 뭐 모금회가 기부를 또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기부에 대한 현황에 대한 얘기들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최은숙 박사님은 이 현황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두 가지 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는 저소득층인 경우에 기부 금액 자체는 적지만, 그러니까 기부 비율은 더 높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현장에서 이제 모금하는 일을 계속 할 때도 이런 것을 실제로 체감을 많이 하면서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가 뭐 복지기관이 됐던 또 뭐 지역 단위의 행정에서 일을 하건 간에
실제로 저소득층들이 왜 더 기부에 많이 참여할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커서 그 어려움에 대한 공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서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지역 단위에서는 특히 좀 체감할 수 있게 해서 기부를 좀 더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그리고 그 아까 발표하시는 중에 내용이 그 기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사실은 이 기부를 못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도 저희가 실제로 기부자들을 만나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이런 복지기관 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실제 많은 그 지역의 주민들은 뭐 복지기관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어떻게 접근해서 갈 것인가 요거에 관한 좀 그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기부나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민들은 약간의 괴리감을 느끼고 공감하기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우리 이 현황을 조금 봤을 때 아까 보셨겠지만 그 코로나가 한참이었던 2021년의 자료를 저점으로 약간 2023년의 데이터로는 반등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팬데믹 이후의 변화를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반등이다라고 볼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종화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아까 이제 연구자께서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셔서 제가 그 부분을 유심히 봤는데 제가 그걸 과연 반등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지점에서는 약간의 이제 고민이 좀 됐어요. 이게 팬데믹 이전의 자원봉사 패턴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우리가 뭐 과거처럼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인 편입니다.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1365 자원봉사 포털 자료로 팬데믹 이전에 그러니까 2019년부터 팬데믹 직후인 2022년 초까지 일별 그러니까 하루 단위의 자원봉사자 수 변화를 시각화한 자료인데요. 일단 그 그림의 이제 좌측에 있는 팬데믹 이전 자료들을 보시면 특정 기간에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패턴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폭증하고 있는 날들을 정체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그리고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여름방학 시즌, 그리고 가을에 기관들이 행사를 많이 하는 뭐 그런 시즌들에 몰려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도 뭐 단체 자원봉사나 또는 뭐 대규모 행사, 뭐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시간 채우기 활동 뭐 이런 것들이 몰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가 됐죠. 그리고 이 조직이나 개인 행동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경로 의존성을 갖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변화된 패턴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자원봉사 조직들도 그런 참여율이나 뭐 봉사자 수나 우리가 이제 과거에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표들보다는 좀 더 질적인 면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로 보니까 정말 우리가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약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이 조금 뭔가 다른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예, 김자옥 팀장님은 아무래도 서울시의 현장에 자원봉사의 활동을 조금 보고 계셨을 텐데 이 팬데믹 전후가 어땠다고 보시나요?
네, 저도 이제 교수님의 말씀에 되게 많이 동감이 되고, 실제로 자원봉사 현장에서는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에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말씀 주시기로도 직접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실천하는 거에 대규모 모임을 갖고 있는 게 자원봉사인데, 코로나에서는 전혀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원봉사 형태가 점점 변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1365에서 시간 인증 외에 활동 인증이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어서 내가 시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의 남들을 위한 행동을 실천을 했을 때에 누적시킬 수 있는 채널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봉사활동도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내가 혼자서 좋은 활동을 뭐 텀블러를 쓴다던가 아니면 옷을 기부한다던가 이런 활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 실천들이 확산될 수 있는 방식의 자원봉사가 또 다른 형태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원봉사 영역에서는 이런 다양한 형태와 시도들을 해야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다양한 시민들의 활동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보여져서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저희의 지금 역할이고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저희가 뭐 다들 느끼시겠지만 팬데믹 이후에 뭔가 조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 양식도 바뀌었고 조금 더 비대면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의 발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자원봉사 분야는 활동적이기 때문에 워낙 흥미로운 지점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기부 파트에서도 코로나 이후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좀 포착이 되는 게 있는 걸로 보이는데 최은숙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기부도 자원봉사 영역하고 사실 많이 연동이 돼 있어요. 사실 기부라는 게 이제 자원봉사하고 같이 연동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지역 단위에서는 그런 게 많은데 실제로 아까 발표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이게 좀 회복 추세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게 정말 아까 이종화 교수님 말씀대로 진짜 회복인가 이런 면에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기부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기부하는 내용 이런 것에 있어서도 조금 변화를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를테면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 면대면으로 뭔가 요청해서 기부가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은 어려웠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영역처럼 이 기부 분야에서도 IT 기술을 접목해서 기부를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여전히 이제 지역 단위에서는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키오스크를 도입을 해서 기부에 참여하도록 한다든지 또 뭐 QR코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기부라는 게 마음을 움직여서 해야 되는 일들이라서 어떻게 이런 과학기술을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서 잘 해낼 건가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부하는 영역 내용에 있어서도 조금 이전에 어떤 지역의 자선적이고 시혜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지역의 변화 이런 것들을 위한 고민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금 다른 방식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기부나 자원봉사에서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부분이 연령에 따른 어떤 차이였어요. 그래서 기부 참여가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이도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오양래 연구원 어떻게 직접 분석을 하시면서 느꼈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이제 성별과 연령대를 같이 한번 본 것이 처음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사실들 있죠. 여성들이 더 많이 기부에 참여하고 또 기부 금액은 남성들이 더 많이 낸다. 이런 것들이 사실 20, 30대 세대 구간에서는 완전히 여성이 굉장히 참여나 금액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 흥미로웠고 이런 부분들은 연도별로도 조금 제가 추이를 확인해 보면은 더 좀 흥미로운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기부하고 싶은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연령대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건데요. 특히 환경 문제
환경 분야에 기부하고 싶다라는 응답이 나이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거는 뚜렷한 어떤 경향성을 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10대, 20대 젊은 세대들이 뭐 재난재해,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이후에 어떤 뭐 재난적인 상황들 또 실제로 체감되는 그런 기후 위기 이슈들 이런 것들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10대, 20대들은 저도 그 세대가 조금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을 만큼의 조금 차이가 있지만 다르구나. 예, 보통의 30, 40대 또는 5, 60대와는 굉장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파트에서도 사실은 그런 젊은 층이 원하는 어떤 주제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자원봉사에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제가 대학생들이 어떤 자원봉사 영역에 좀 관심을 갖는가를 좀 궁금해서 관련된 분석을 해본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이게 어떤 자료냐면 제가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사회봉사 수업을 진행하고 그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한테 항상 이제 과제를 내줍니다. 네가 앞으로 대학생활 동안 하게 될 실제 자원봉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해봐라. 이제 그걸 과제로 봤는데 그 과제를 분석한 겁니다. 한 1,300번 정도 되는 과제를 가지고 토픽 모델링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되게 흥미로운 것들은 토픽 3이라든지 토픽 7과 같은 부분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학생들이 사회 이슈에 되게 민감하게 확실히 반응하게 되는 것 같아요. 토픽 3과 같은 부분은 이제 환경 이슈,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거고요. 또 토픽 7은 또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자원봉사의 대상이 아니라 이 청년들에게는 동물조차도 자원봉사의 또 대상이 되는 이슈에 따라가는 뭐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게 좀 주목할 만합니다. 네. 이 새로운 등장하는 또 주제들, 기부나 자원봉사의 그런 부분들은 우리 현장에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가 사실은 지역에 포커스가 된 연구이기 때문에 지역별 차이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를 조금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지역의 어떤 전체 그래프 비교 이런 거를 한 번 더 이제 보면 지역별 기부라는 게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물론 자원봉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지역 전체의 그래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아까 보셨겠지만 일단은 제일 낮은 지역, 그 다음에 제일 높은 지역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흥미로웠고, 그리고 또 세종이 아까 많이 높았던 거, 그리고 울산이 좀 왜 저렇게 기부 금액이 낮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뭐 울산이나 세종에 사시는 분들께서 뭔가 댓글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은 이래서 이런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조금 주실 수가 있으면 저희가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지역 사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의견으로 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요약보고서 17페이지 요약보고서 20페이지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요약보고서를 보시면 17개 지역의 개별 보고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양래 연구원께서 보여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간단히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보고서를 보는 방식을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구분했던 것이 연령별, 성별, 소득 수준별 평균보다 우리 지역이 높은가 낮은가 이런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각자 모든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이 어느 그룹이 조금 낮은지 높은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개별 보고서를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좀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실시간 댓글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질문들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기부 및 봉사활동이 진행되는 지역이 우리가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지역으로 카운트 되는 거냐 아니면은 참여자의 주소지 기준이냐. 이게 사실은 기부나 자원봉사가 내가 그 사람이 하는 활동의 기준
그렇죠? 다른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과 주소지 기준이 조금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본 사회조사 자료는 주소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 순위, 나눔 지수는 모금의 기부자만 가지고 한 건지라는 문의를 또 주셨어요. 그거 통계청 사회조사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그 인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부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모금의 기부자는 아니다라는 점, 일반적인 기부자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뭐 소감도 좋고요. 그다음에 질문도 좋고요. 계속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나눔 지수 그리고 기부와 자원봉사의 현황들을 보셨는데 그리고 패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부를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서 가름을 하고 저희는 2부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로 갑니다.